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은 어떠신가요? 아니, 보험료를 많이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은 것 같고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요, 아주 특별하게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리는 특집 방송으로 좀 꾸며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보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험에 관한 알찬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우리 가족 보험 잘 준비되어 있을까?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요. 요즘 정말 리모델링이 대세 맞죠? 공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세 맞고요. 네. 저희 방송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아마 리모델링 문의일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또 소비자 개개인에게 또 맞추면서 그리고 충분한 이해를 동반하고 있는 그러한 보험 상담을 대부분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 예전의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전문적인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지연, 학연에 의존해서 누구누구 엄마 안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도 필요한데 하나 해. 라는 형식으로 보통 판매 형식으로 보험이 많이 판매가 맞아요.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중심인 경우는 결론은 수당 중심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조금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이 보험을 열어봤을 때는 보장이 설명과 조금 다르다든지 나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5년 뒤에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다든지 이러한 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살펴보고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문의를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내가 잘 알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내 경제 사정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험 가입 채널이 대부분 보면 이제 지인 설계사분들 내 주위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살 적에도 내가 뭐 소형차, 중형차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험은 이게 어떤 보험이 좋은 건지, 뭐 보험의 종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편적인 지식 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또 주위에 설계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 들어줘, 저거 하나 들어줘 해가지고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이 잘못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중복되어 있는 거 삭제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이게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할 수가 없고 또 주위 설계사분한테 물어봐봤자 또 이게 좀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좀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보험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내 보험을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게 요즘 대세로 굳어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리모델링도 좋지만 사실 여태까지 오랜 시간 낸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하면 지금까지 낸 돈이 좀 아깝고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보험 물론 이제 해약하면은 아깝긴 너무 아까운데 아까워요. 이제 저축 상품처럼 보험을 생각하시면 조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거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험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정작 그걸 사용할 때의 가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험도 똑같아요.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게 해지는 무조건 손해다 네. 라고 생각을 가장 크게 갖고 맞아요. 계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명확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해지장을 뺐을 때 이게 실제 손해액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실제 손해액이 그래서 200에서 300만 원, 뭐 500만 원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너무 초점해서 내가 500만 원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총 얼마가 남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보장도 형편없고 만기도 짧은데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런 밑빠진 돈에 계속 돈을 붓느냐 아니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보험료가 같은 1,500만 원 혹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내더라도 이거는 100세까지가 유지가 되면서 뭐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나의 면제 기능도 있다면 내가 1,500만 원을 버리게 되느냐 아니면 1,600, 1,700을 내더라도 이거를 확실한 보험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때는 앞으로 손해 봤을 때 금액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납입하는 돈이 아까운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결론 재테크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다쳤거나 크게 아팠을 때 집을 팔고 차를 팔아서 그렇게 내가 병원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비용 손실에 대한 투자이지 절대 저축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보험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비용을 들여서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거를 계속 돈을 더 비싸게 내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손절매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이익이다.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가입하면은 중간에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더 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가져가야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 리모델링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자분 리모델링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논산에 거주하시는 50대 주부신데요. 네.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께서 살아계실 때 사업을 또 하시고 그리고 좀 시청자분도 좀 성격이 활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이거 가입해달라, 저거 가입해달라 하면서 가입을 많이 해와서 쌓인 게 좀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네.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성인이 된 두 따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 4인 가족의 보험료가 232만 5,680원. 한 달 보험료가? 네, 와우. 그걸 내고 계시는데 보험료를 조금 줄였으면도 하셨지만 네. 무엇보다 내가 내고 있는 이 보험이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보험인지 보장이 잘 가입하고 있는 건지 그걸 궁금해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아니, 4인 가족 기준에 한 230만 원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 20대 중반이시고 그다음에 고2 아들이 있으신데 미성년자고.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조금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요. 자, 너무 비싼 보험료를 좀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청자분을 저희가 오늘 특별히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한 사항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를 보험으로 내실 정도면은 야, 우리 시청자분께서 능력이 대단히 있으신 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부담이 안 되셨어요? 여태까지는 안 됐었는데요. 아이고, 예. 이제는 노후 걱정을 살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러면은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부담이 조금 되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는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는 분 통해서 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던데 네네. 지금 가입하고 계셨던 보장 내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들은 보험이 제가 이렇게 보험을 알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들은 거라서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또 저희 엄마가 편찮으셨는데 엄마가 편찮으시고 나니까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신다. 참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네. 사실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 뭐 얼마나 되시겠어요. 많지 네.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나요? 우선 그 시청자님 보험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상황을 좀 볼게요. 네. H생명의 암보험 96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완납되신 상품이 있으셨고 S공제 상해보험 2000년도 가입하셔서 요거는 아직 납입 기간 조금 남으셨어요. H생명 슈퍼땡땡 종신 2001년에 가입하셔서 완납하신 거, M생명 암클리닉 보험 2003년 가입하시고 완납하신 상품, M생명 건강보험 2003년에 가입하셔서 완납하셨고, S생명 땡땡케어 보험 2004년에 가입하셔서 약간의 남은 기간이 있어요. S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 자, 보험료 56만 9천 원 내고 계시는데 2006년도에 가입하셔서 아직 납입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K손해보험 플러스 통합보험 같은 경우 2009년 가입하셨고 유지 중이시고요. H생명 17년도 가입하신 거, H생명 2006년에 가입하신 완납된 연금과 S생명 연금 상품 아직도 납입 중이신 게 있어서 총 이 시청자님만 봤을 때는 132만 4,210원의 월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 본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장보험료로 해서 82만 4,210원 이렇게 건강보험료로 납입 중이셨습니다. 네. 일단 납입 완료된 보험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H생명의 암보험, 90년도에 가입한 암보험인데 이 시기에는 보통 보장 만기가 조금 짧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은 65세에 끝나는 보험이었어요.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짧네요. 네,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만기가 짧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좀 H생명 종신 역시 2001년에 가입을 해서 주계약,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 1억 원이나 되는데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으나 그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 시기까지는요, 땡땡생명 생명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라는 특약도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시기였고 이런 게 보장은 좋지만 만기가 80세라는 게 조금 흠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상해로 사망 시 보장되는 것들도 가입을 하셨고요. 이렇게 보장은 좋지만 80세라는 게 흠이었고 M생명의 암클리닉은 조금 심플합니다. 이게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암 진단비 1,200만 원과 네. 그 암에 대한 입원비라든지 뭐 수술비 그러한 특약등 암에 관련된 작은 보장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M생명의 땡땡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암 클리닉에는 없는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가입한 보험들은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한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보장에 대한 만기가 짧거나 가입 금액,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조금 다 소액, 작았던 게 조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에 잘 가입한 이러한 보험이라 유지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공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000년도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만기가 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험료 내는 것도 얼마 안 남았고 20년 납 20년 만기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시청자분께서도 그냥 끝까지 다 보장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놔두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 부분은 그냥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무려 57만 원가량을 납입 중이신 보험이 있었어요. 야. 이게 사망보장이 주계약 3억 원이 가입이 돼 있어서 뭐 아파서 사망하던 다쳐서 사망하던 자연재해로 혹시 사망을 하던 간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지금 혼자시잖아요. 그래서 각각 한 명에서 1억 원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내가 다 쓰고 죽겠다.
다만 사망보험금만 남겨주겠다. 아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유지하면서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보장을 봤을 때에는 없는 보장들을 조금 추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57만 원 가량 되는 거를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요건 조금 문제점이었고요. S생명의 땡땡케어 2004년에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상품 이름에는 CI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상품은 CI 보험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CI 보험이면 무조건 상품 이름에 CI가 기재돼 있게 나오게끔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상품 이름에 CI가 없다고 해도 CI 보험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이 CI 보험인지 모르고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완납을 했고요. 뭐 이걸 CI 보험으로 잘못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약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시작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납입한 기간과 보장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모든 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술비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에 그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걸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수 제한 없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내용을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장 내용 알려드리면서 최대한 이 거의 다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리는 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실비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누미. 근데 이분이 이제 실비보험을 K사에 땡땡 플러스라는 이제 통합보험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게 말 그대로 통합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비 외에도 다른 특약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실비를 보면은 딱 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자 기본계약 뭐 상해 사망 같은 걸 집어넣고 거기에 특약을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종합보험을 실비보험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이게 별거 없는 싼 특약들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실비 목적으로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후유장애라든지 골절, 화상 뭐 이런 것들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보험료 6만 5천 원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하.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비보험은 오르잖아요, 조금씩. 네. 그 오를 때 적립금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눈속임이죠.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실비보험이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데없이 낸 적립금에서 차감돼 가는 걸 모르고 나중에 그 적립금을 다 깎아먹게 되면은 보험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구조의 보험이에요. 되도록이면 착한 실비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2009년 그 8월 이후에 가입한 거라서 네. 표준화 실손 이후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는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설계사가 잘못 아이고. 설계를 해가지고 옛날에 2천만 원 가입하던 그 버릇을 그대로 아이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한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서 이건 또 오류가 있었던 실비보험이에요. 네. 반드시 이거는 지금의 착한 실비로 갈아타야 될 이런 구조로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폭탄을 맞기 전에 지금 나와 있는 착한 실비보험으로 반드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그리고 H해상의 운전자 보험 가입 중이신데 이게 17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뭐 20년 납에 20년 만기 월 보험료 10,000원이면 이거 뭐 작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께 10,000원짜리 보험을 그러면 10년만 내는 게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보장 기간은 그것도 20년만 해주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물론 100세까지 운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기는 긴 게 더 안정적이고 비용이 같다라면 만기가 긴 게 그렇죠. 좋잖아요. 그건 조금 그렇게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H생명에 이제 일시납으로 가입하셨던 연금 상품, 요게 변액 연금인데요. 지금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약환급금을 봤더니 네. 140%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변액 연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변액 연금은 좋은데
연금 개시하고 나서가 이제 변동이율로 바뀌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가입하셔서 그것도 큰 금액을 완납을 미리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수익이 점점 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생명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월적립식, 그러니까 매월 불입하시는 50만 원씩 불입하시고 계시는 연금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변액 연금하고는 다른 그냥 일반 공시율 상품의 연금 상품이에요. 아까 것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수익률이 차이가 났고, 여기 보시면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금 상품을 말씀드릴 때 무조건 4에서 5%를 아직까지 최저로 보증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 시점이거든요. 근데 요거 가입할 때 시기가 2010년이에요. 네. 2010년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보증 이율이 가입 후 10년까지는 2.5%. 그리고 10년을 초과할 시점에는 1.5%를 보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품으로 가입 중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납입 기간 애매하게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 그 급전이 조금 필요하셔가지고 중도인출 한 2,400만 원 정도 땡겨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연금으로 바꾸는 거나 아니면 해약하는 거나 뭐 별 크게 뭐 득이 되는 솔루션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조금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계속 어쨌든 내면 50만 원에 대한 그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만약에 해약을 한다 해도 뭐 득은 사실 없지만 해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해약 환급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규로 보완해야 되는 보험에 대한 어떤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들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저는 이 많은 보험들을 전부 다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면 이 손해를 어떡하나,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완납한 보험들은 좀 유지를 하면 되고, 그리고 변액 140%는 뭐 걔도 그냥 유지하면 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점을 진단을 해봤으니까요.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기존에 납입 완료된 H생명의 암보험, H생명의 종신보험, N생명의 암클리닉, M생명의 땡땡 건강보험은 납입이 당연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이에요. 네, 또 S생명의 땡땡 케어 보험은 자동 대출 납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렸고요. 또 S생명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체 납입 전환을 해서 이 두 보험에 대한 보장은 100%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또 더 이상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도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내가 부족한 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실 때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완납이 돼서 유지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 자동 대출 납입이다, 대체 납입 전환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보험료를 안 내면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이 제도성 특약이라는 건데요. 그걸 활용했을 때 네. 대체 납입과 대출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하.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을 받죠. 네. 그 해약 환급금을 보험 용어로 적립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적립금을 가지고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도 받지만 중간에 중도 인출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적립금 크기만큼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서 이런 제도성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에서 딱 위험보험료만 있죠. 그것만 이 적립금, 바로 해약 환급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대체 납입이라는 거고요. 네. 그럼 대출 납입은 뭔지. 자, 그 적립금에서 빼서 월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험에서 중간에서 거기다 이자를 떼겠다는 거예요. 내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이걸 거기서 중간에서 내가 해주는 거니까 이자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너무했네. 시사스럽지만 네. 이것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남아있는 납입 기간에 대한 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자 적립금은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조금이라도 활용하는데 다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만 활용한다면 보험료를 벌써 여기서 56만 9천 원과 16만 3,500원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해지하지 않는 상품이 많지 않은데도 보험료를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해지하지 않고 손해도 없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에서 아유 그냥 봐줄게도 아니고 누가 돈을 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적립금이나 보험금에서 이렇게 대체 납입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험회사 고객센터 상담원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점에 내방하셔서 문의를 하신다고 그래도 대출 납입이요? 그게 뭐죠? 라고 해서 막 지점장한테 확인해가지고 안내해주는 그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야. 쉬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네. 거.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되셨는지는 이해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품으로 K손해보험의 이제 실손보험 아까 그 방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전환실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 설명드릴 때 굉장히 주의하는 게 실손보험은 바꿨을 때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네. 둘 다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전환 실손으로 했을 때의 단점은 이제 뭐 도수 치료, 영상 촬영, MR 그다음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이 약간 더 발생하고 횟수 제한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명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옛날 실손이 더 좋았는데 유지할 거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옛날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장은 좋지만 이게 보험료가 낼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은 좋아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갖고 갈 수 있는 보장으로 바꾸는 걸 전환 실손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 이분이 네네. 고지사항 있으셨어요. 병력이 있으셔가지고 어. 원래 일반 실비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거는 어려우신 분이에요. 네. 근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로 전환 실비하는 거는 무심사로 가능하세요. 그건 괜찮고. 예, 그래서 통과가 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을 가입하실 적에 제약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이분은 유병자 보험으로밖에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와드린 게 이제 그 유병자 보험으로 3대 질병 같은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드렸는데 당연히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 보험보다는 한도가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500만 원 정도밖에 한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2개 보험사를 합해가지고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하고 심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D 손보하고 M 화재 보험을 2개를 합쳐가지고 1,000만 원씩 가입을 해드리는 걸 도와드렸고요. 100세까지. 그리고 그 진단자금 외에도 이제 이분이 이제 배우자분이 이제 좀 없으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병원비가 나오고 또 입원비 같은 거 나올 적에 자녀들한테 부담을 좀 주기 싫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입원비를 좀 높게 가져가시길 원하셨는데 이미 가지고 계신 보험이 거의 한도까지 입원 일당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상급병실이나 종합병원에 가셨을 적에 입원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K손해보험과 H해상으로 조금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드려서 앞으로는 10년만 납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단돈 10,000원으로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또 혹시 내가 치매로 자식들을 못 알아보면서까지 오래 살면서 자식들에게 혹은 민폐를 끼칠까 봐 매달 100만 원씩 종신토로 종신토라면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중증치매 진단 시 수령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도 D생명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결과 살펴봤는데요. 세상에 130만 원 정도로 납부를 하셨는데 30만 원대로 확 줄었어. 이건 정말 마법이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사실 좋게 변한 건 알겠는데 워낙에 보험이 많으셔서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방 전문가님, 한눈에 싹 들어오게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죠. 한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네. 나이가 들면 무조건 걸린다는 3대 질병 위주로 먼저 보시면 돼요. 네. 3대 질병을 보완해 드린 게 이분이 대부분 다 65세 만기, 뭐 80세 만기 이렇게 만기가 짧았잖아요. 짧았어. 네. 그래서 만기를 늘려드리는 위주로 해서 보완했다고 먼저 보시면 간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3대 질병 중에서 암 진단비도 100세까지 한 3천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기존 보험과 합해서 80세까지는 7,500만 원 정도, 7,700만 원 정도,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200만 원 정도를 암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은 100세까지 2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보험사를 합쳐가지고 100세까지 1,000만 원 정도를 충분하게 보장해드렸고요. 네. 또 뇌졸중하고 급성심경색은 뇌혈관, 심혈관이 조금 더 중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2천만 원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100세까지. 그래서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이 각각 다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하게끔 해드렸고요. 또 치매보험은 최근에 좀 내용이 좋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는 중증 치매만 보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단계 경증 치매부터 차례대로 3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또 3등급 중증 치매가 되면은 다달이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치매 보험 좋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3대 질병하고 치매 위주로 많이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기존의 보험료가 지금 82만 4,210원 내고 계셨는데 네. 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만 33만 2천 이야. 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는데 네네. 보험료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장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네네, 너무 와닿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본인의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렸는데요. 자녀분들 보험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들고 계셨나요? 문제가 많았나요? 네, 이번에는 따님의 보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S공제 상해보험. 2000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납에 20년 만기. 딱 20년 내고 끝나는 보험이었어요. 이게 16,000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엔 U공제의 암보험. 2003년에 가입을 하셨고 요거는 10년 납으로 납부는 짧았지만 80세 만기였고 그 다음에 또 M생명의 암보험은 2003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다 옛날 보험인데 18,050원씩 납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M공제의 실손의료비 보험 이것도 2009년에 가입을 하셔서 32,700원씩 납부하고 계셨고 예, S공제에 두 번 주는 암종신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최근에 가입을 하셨어요. 2018년 3월에 가입을 하셔서 매달 11만 원씩 보험료를 좀 납부하신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도 연금 같은 경우는 N생명의 연금 뭐 2015년에 가입하신 거는 매달 10만 원씩. S생명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가입하셨어요. 2019년 4월에 가입하셔서 총 매달 30만 원씩 납부를 하고 계셨고 총 보험료를 살펴보면은 어쨌든 따님 앞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건 58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보장성 보험에 대한 혜택도 18만 8천 원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저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20대 초반 따님이신데 와 저보다 더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저거를 이제 어머님이 내주시고 계신 거니까 참 부럽다라는 생각 하나. 네, 자, 이 따님의 보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20대 초반의 여자분이 내시기엔 보험료 굉장히 많아요. 네. 58만 원 돈인데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연금 관련해서는 한 40만 원 정도가 빠지니까 한 18만 원대 정도의 보험을 내고 계신데 네. 문제는 28만 원에 대한 그 보험료는 적정한 것 같아요. 보험료로는. 근데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좀 아주 안타까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아. 보험을 가입돼 있으신데 일단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S공제 상해보험하고 U공제 암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건 세 자녀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입된 경로가 봤더니 이제 오랫동안 그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조그만 거 하나 가입해줘. 조금씩 가입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공제 상품을 포함해서 M생명의 암보험도 보장 만기가 되게 짧아요. 특히 하나는 이제 26세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18,000원대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어떤 사람이 암을 갖다가 26세 이전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보험료는 싸지만 그 싼 보험료라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험들은 앞으로는 가입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M공제의 실손의료비 보험. 이게 그 사례자분 본인의 K손해보험 실손보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립금액이 좀 많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 나이대에는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무려 30,000원 이상 내고 계시는 실손으로 가지고 계셔서 요거는 조금 보험료 2만 원이라도 아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S공제에 2번 주는 암종신이라고 해서 작년 3월 달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게 주계약 3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 살다가 암에 걸리게 되면 암진단비로 주고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고 그냥 어떤 이유로든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으로 주고 그래서 뭐 암과 사망 이 둘 중에 보면은 100% 받는 거예요. 어쨌든 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형식의 상품은 누가 필요하냐면 가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사망보험금도 준비하면서 약간의 암보장도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신 연령도 아니시고 그리고 아직 미혼이시고 굉장히 많이 어리세요. 네. 그래서 요 암보험으로 보기에도 되게 비싸게 가입 중이신데다가 보면 2번째 암 진단비 3천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5년갱신 종신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따님께서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2번째 암에 걸린 것만 주지 첫 번째 암에 걸린 건 안 준다는 뜻이고요. 아. 그리고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거고 죽을 때까지 내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런 보장은 사실 암 진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죽을 때까지 갱신형으로 갖고 가는 거는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맞지 오른다. 않고 네. 그렇죠.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는데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보장 중에서 보완해야 되는 게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대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가입하고 1년을 냈지만 앞으로 19년을 내야 되지만 보장이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인 거예요. 요거는 보장 범위 넓은 걸로 지금 1년치의 보험료가 아깝고 버려지겠지만 그래도 살 날이 많으시기 때문에 빨리 전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따님의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을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S공제 암종신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비용이면 좀 더 나은 보장이 좋은 그 상품을 보완할 수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정리를 추천드렸고요. 또 이제 납입이 1년 정도 남은 S공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비용이 작고 그래서 유지를 원하셨기 때문에 좀 놔두는 걸로 했고 이제 M공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적립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순수 보장형 단독 실비, 착한 실비보험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갖고 한 7,800원대에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였고요. U공제 암보험하고 M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이 이미 끝났어요. 유지를 하시되 다만 이제 어차피 만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상품으로 리모델링 할 적에는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것처럼 해서 보완하는 것을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D손해보험의 단독 실손 의료보험을 제외를 하고는 D손보, H화재 보험은 모두 어린이 보험이에요. 네. 네, 어린이 보험인데 따님이 아직 30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좋은 보험인 어린이 보험으로 보장 범위는 넓고 저렴하게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기타 필수 특약이나 입원 일당까지 좀 폭넓게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따님의 연령에 지금 원하는 뇌혈관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내가 한 회사에 5천만 원 가입할게 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막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의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회사를 나누어서 설계를 했고요. 그 특약별 보험료가 각각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가장 저렴한 회사 두 가지만 딱 골라서 어린이 보험으로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결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따님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료가 4만 원 정도 다운이 아니라 올라갔어요. 리모델링을 해도 이제 보험료가 오르네요. 리모델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네. 리모델링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들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보험료를 줄이는 데 목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모델링은 보험료 내는 만큼의 그 보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너무 비만인 사람은 홀쭉하게 해주고 너무 마르신 분들은 약간 좀 살을 찌워주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맞춤형. 그래요. 나머지도 좀 살펴볼게요. 연금 쪽은 어떤가요? 가입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초년생이시다 보니까 이 어머님께서 이제 강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입을 하셨고 또 본인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가입하고 계셨던 연금 상품과 비슷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기대하기엔 그 연금액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상품이 맞지 않는 그리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좀 해약했을 때 손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따님의 보험까지 리모델링을 한 결과 살펴봤고요. 이제 아드님 보험 남아 있습니다. 아드님은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드님 보험은 어땠나요? 네, 아드님 보험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 H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이미 완납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S공제 상품 같은 경우는 매달 19,800원씩 그리고 N공제 상품도 이미 납입이 완료되어 있었고요. 또 O공제 상품도 1,100원 이제 모두 완료가 되어 있었고 오, 괜찮네. 네, M생명보험도 납입이 완료되어 있었고요. 어머, 고칠 게 없잖아. 또 M생명의 보험은 저축 용도로 10만 원씩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네. 마지막에 M공제 상품도 28,100원씩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총 보험료는 15만 8천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10만 원 그리고 보장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5만 8천 원이고 나머지 이미 납입이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가족분들 중에 아드님 보험료가 그나마 제일 저렴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칠 게 없어 보이나요? 네. 납입 완료됐고 19,000원 요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자, 납입 완료된 보장 한번 보면 만기가 24세, 20년에 끝나고 22년 때 끝나고 어머나. 80세 때 끝나고 26세 때 끝나고 아하, 일찍 끝났구나. 완납을 다 한 거는 이게 제가 저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는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보장 안 받으면 그냥 다 버려지는 돈이에요. 물론 일찍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때 이렇게 가입한 거기 때문에 만기 때 환급금은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납입은 다 했지만 보장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3, 4년만, 5, 6년만 살다가 그만할 건 아니기 때문에 80세 이후의 보장까지도 100세까지 보장까지도 볼 수 있는 보완이 꼭 필수적이었던 아드님이셨고 네.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따님들과 같이 M공제 상품으로 이제 적립금이 많이 가입돼 있는 걸로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역시 리모델링 후 보장 내용을 봤을 때 D손해보험에 7,190원으로 단독 실손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게 맞아요. 공제보험이 아니라 그냥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가입한다면 보험료도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 보장받을 때 문제없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완납된 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만기가 얼마 남아있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다 냈으니까 그냥 두시고요. 새로 이제 성인보험으로 성인보험처럼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D손해보험의 어린이보험 무해지환급형으로 해서 108,820원 암진단비와 내혈관, 심혈관을 넣고 그다음에 수술비나 그다음에 각종 부수적인 특약들을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례자분께서 가족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 암진단비보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을 많이 넣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입 시기가 조금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시기가 좀 지금은 뇌혈관, 심혈관이 이 나이에도 3천만 원이 최대의 한도로 좀 지난달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 넣어드린 건데도 부족함을 느끼셔서 다른 H화재의 상품에 뇌혈관, 심혈관을 더 넣어드리는 걸로 해서 보완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보험료가 원래 거의 다 냈던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58,000원밖에 안 내고 계셨어요. 근데 보장을 추가하다 보니까 189,526원으로 보험료는 올랐지만 이 자제분께서 앞으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진단금이나 수술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완으로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정말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긴 시간 아주 꼼꼼하게 리모델링 도와드렸는데요. 자, 시청자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리모델링 상담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230만 원 정도를 매달 힘들게 내고 계셨는데 이제 9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만 원 정도 이제 여윳돈이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 140만 원 여윳돈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제 그 돈은 응. 제 노후를 위해서만 쓰려고 어머나 생각 중이에요. 세상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의 본인만을 위한 노후 자금으로 네, 꾸준히 이제 저금하셔서요.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까지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요. 사실 저는 리모델링에 관여한 게 없지만, 와, 굉장히 도움을 드린 것 같고, 표정은 볼 수 없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구나, 행복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나도 리모델링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지, 이게 혼자 조금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무료로 리모델링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가족의 보험을 낱낱이 분석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개선했는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가족 보험 설계하시거나 상담 받으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